이 시간에는 중3 이차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일단 y는 ax 제곱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서 위치만 바뀌는 거죠. 모양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제곱 뭐 마이너스 5다. 그럼 똑같은데 무슨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y는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뭐 4에 완전히 이렇게 되겠다. 이게 다 모양이 똑같아요. 얘네들이 다 똑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이것을 무슨 쪽 방향으로? x축 방향 얼마만큼? 4만큼에 여기 숫자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건 그대로일 걸.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말해요. 평행 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위치만 바뀐다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어때요? 우리는 y는 2 x-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가 붙으면 이것을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핵심이 뭐냐면 이 네 개의 그래프가 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포개질 수 있다는 표현을 쓰죠. 포개진다. 포개진다는 말은 폭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a 값이에요. 이 a 값이 같으면요. 전부 다 포개져요. 포기.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폭은 똑같죠. 폭은 똑같은데 하지만 이것은 평행 이동으로는 안 되죠. 왜?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하고 이렇게 어때요? 위로 볼록으로 바뀌려면 이건 대칭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칭 이동은 중학교 반에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평행 이동으로 포개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얘는 폭은 똑같다. 절대값이 같으니까 폭은 같은데 대칭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전부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꼭지는 찾기도 엄청 쉽죠. 얘는 꼭지점이 0,0이에요. 원점이 하나 꼭지점이 0,0. 얘는 0,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요거는 x축 이동하는 거니까 4,0. 얘는 4, 마이너스 5. 반대로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죠. 그러면 이제 축의 방정식은 얘네들은 x는 0이고 둘 다. 얘는 x는 4고. 항상 꼭지점에 x좌표를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좀 헷갈린 사람은 전에 선생님 수업했던 걸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정말 이차함수가 이렇게 완전적으로 C꼴로만 표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구나. y는 그러면 2 가로를 x축 얘는 2x제곱하고 똑같고 x축으로 이렇게 이동 y축 이동한 거구나. 근데 어때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만 주진 않죠.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이런 형태들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표준형 이거다. 어때요? 이차함수 y는 어때? 완전적 50%로 된 거. a 가로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이 p, q 바로 나오는 것들. 이런 형태들. 완전적 10%로 되어 있는 것은 좋다. 왜? 꼭지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지점만 알아도 그래프 거의 다 그린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만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면 딱 좋을 텐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돼서 딱 좋을 텐데, 그죠? 그럼 꼭지점 바로 4, 마이너스 5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이거를 다 풀어 헤쳐진 상태로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걸 풀어 헤쳐 볼게요. 자, 2, 그리고 x-4의 제곱,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분배하는 거예요. 2는 나중에. 그럼 먼저 해볼까? 여기. 이걸 잘해야 돼. x제곱. 그리고 곱한 거에 2.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빼기 5는 뒤에 따로 해. 여기다 2를 싹 다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 마이너스 5. 2x제곱. 마이너스 16x. 32에서 5 빼면 얼마예요?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죠? 27.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이 식 있잖아요. 요거는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데 이거랑 이거는 어때요? 두 개가 식이 똑같아요. 같은 식이에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똑같은 식인데 이제 문제를 줄 때는 어때요? 요런 형태를 주는 거죠. 요런 형태. 요거는 일반형인데 요런 형태는 아니 요건 표준형인데 요런 형태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일반형.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이거였잖아요. y가 x에 대한 2차식인 함수 2차식의 기본 형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형태. 그럼 여러분이 이것의 꼭지점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거를 못 찾는다? 완전 제곱식을 못 찾아요. 완전 제곱식이 진짜 평생 따라다녀요. 타방이 이력끼리 과정이 완전 제곱식이 지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자, y는 완전 제곱 맞추려면 항상 x제곱 개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등식이기 때문에 나눠버려도 x값만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제곱의 개수가 폭을 결정하잖아요. 여기가 1인 거하고 2인 거는 전혀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나눌 수가 없어요. 대신 그러면 1을 앞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1을 앞으로 묶어내고 가로하고 2차항하고 1차항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뭐 상수항은 따로 뒤로 빼놔 이렇게. 플러스 20씩.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이 2가 나왔다는 말은 여기를 살짝 2로 나눠준 개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를 완전적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 계속 이 안에서는 지금 여기 계속 1이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해요? x 개수 반의 제곱도 쓰는 거야. 반의 제곱. 플러스 얼마? 16이 필요해. 반이 마이너스 4니까. 근데 이거 원래 없던 거를 지금 우리가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어째 다시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 식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하나의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완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하면 여기 0이니까 처음에 했던 이 식하고 이 식이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완전 제곱에서는 이렇게 세 개만 있어야지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까지 나가고 닫아버려. 얘는 나가는데 앞에가 곱해진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얘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마이너스 얼마? 32 더하기 2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가 비로소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죠. 약간.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 y만 쓰면 어때요? 다시 표준으로 돌아왔죠. 처음에 이 상태로 똑같이 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최우장으로 묶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수항 필요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교재에 있는 것들 뭐 개수가 1인 거 이런 거는 편하잖아요. 또 뭐 심지어 분수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분수로 나오는 거 하면 또 너희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꼭지점 좌표 구하라 그러면 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꼭지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3x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최고참에서 3으로 묶어내고 가로하고 상수는 뒤로 빼놓는다. 그럼 여기가 여기를 3으로 나눈 개념이니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여기를 어때요? 조작을 한다. 얼마가 필요하다? x 개수 반의 제곱. 반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고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만 써놓고 너는 나가. 근데 앞에가 곱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3 여기는 완전 제곱이 돼요. 뭐 x하고 아까 절반 마이너스 1 완전 제곱 됐죠? 여기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 y는 이런 꼴로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꼭지점 나오죠. 꼭지점 얼마? 반대로 그대로 1, 마이너스 1 추계 방정식 x는 1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겠어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막 이게 이제 막 이거 계산하다 보면 x값이 막 분수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계속 홀수면 또 분수를 써야 되잖아요. 분수로 나오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볼게요 한번. 분수로 나오는 거. 홀수가 됐을 때. 여긴 다 짝수만 있어갖고 계산하기 편하게만 돼 있어요. 홀수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 문제가. 홀수가 나오는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홀수가 나오는 거.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요거 한번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1로 묶어내. 그리고 x 제곱 상수는 뒤로 빼놓고 여기 1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x 제곱이고 여기는 2.5라고 하지 말고 분수를 써요. 2분의 5 x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요? x 개수 반의 제곱. 2분의 5의 반은 곱하기 또 2분의 1을 해야 돼. 이거의 반. 그래서 4분의 5예요. 이거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제곱. 그래서 이거의 반이 4분의 5니까 제곱하면 얼마예요? 4, 4, 16분의 5, 25.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빼줘야 돼. 빼기 16분의 25. 바로 갖고 플러스 이렇게 1번. 그러면 2 바로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이에요. 자,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반이 아까 4분의 5였죠? 4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25 여기까지 갖고 얘는 나가. 여기 곱해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되니까 8분의 25죠?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완전 제곱이다. 뭐 x하고 아까 그 절반 이거 플러스죠 지금이.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5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계산해 줘야 돼요. 요 1이라는 게 8분의 8이잖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얼마?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8분의 17. 완전 제곱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요 반대로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한번 완전적으로 고쳐서 꼭지점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